자, 안녕하세요. 방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비율 그래프, 그죠? 자, 띠 그래프가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비율을 백분율로 바꿔서 한눈에 보기 쉽게 그 길이가 그 항목에서 이 항목이 차지하는 만큼을 나타내주는 비율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비율 그래프인 원 그래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배워볼 거예요. 자, 원 그래프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원 그래프. 그럼 원 그래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자, 볼게요. 자, 원 그래프.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띠 그래프는 좀 길게 이렇게 표현했던 그래프라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원 그래프는 동그랗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피자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의 크기를 보고 이 그래프에서 요 O형,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O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띠 그래프가 이제 뭐 길이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 원 그래프는 요 크기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똑같아요. 원 그래프는 뭐 전체에 대한 각 항목 길이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각 항목 길이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목이 차지하는 게 크면은 마치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좀 큰 조각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그래프에서는 이제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조금 차지하는 거는 띠 그래프에서는 길이를 짧게 하는 거에도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원그래프는 좀 더 쉽게 그 작은 비율도 나타낼 수 있다가 되겠겠죠. 그죠? 자, 그래서 띠 그래프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띠 그래프는 똑같이 비율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원 그래프랑 똑같은 점이 뭐냐? 비율 그래프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전체가 100이다. 이거는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는 이제 백분율로 표현하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백분율로 표현하는 그래프인 거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100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 편합니다. 이 말도 맞고. 자, 차이점은 가로. 그러니까 얘는 일자예요. 띠 그래프는. 그래서 띠 모양의 그린 그래프 말 그대로 원 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따라 각을 100등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띠 그래프는 길이를 길이를 100등분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원 그래프는 각을 100등분한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본 응용 131페이지 피시고, 자, 봅니까? 체육과 과학의 백분율을 각각 구하시오. 위에 자료 통계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체육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아도 여기가 100이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왜? 백분율의 합은 항상 100이기 때문에. 자, 체육은 합계 200명 중에 우리가 몇 명 있어요? 지금 50명.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면서 2랑 50이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체육은 뭐예요? 25%를 차지한다. 그죠? 자, 과학 봅시다. 과학은 똑같이 200명 중에 몇 명? 20명.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예요? 10%. 그죠? 10%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25, 여기다가는
10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잠시만요. 자, 각 항목의 100분의 1 합계는 몇 프로입니까?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국어가 몇 퍼센트였어요? 40%. 그죠? 그 다음에 체육은 25%.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20%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네요. 그죠? 요 과학을 구하라 그래놓고 여기 써줬네. 그죠?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과목은 뭐예요? 바로 20%인 뭐예요? 수학이네요. 수학. 그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 여기는 수학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래서 표와 원 그래프 중, 자, 이게 뭐예요? 표. 이게 표예요. 그죠? 그리고 원 그래프는 지금 요게 원 그래프 3번에 써있는. 그래서 여기서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림으로 표현된 여기 넓이가 큰 거, 그러니까 더 큰 피자 조각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원 그래프가 돼야겠죠. 원 그래프. 자, 다음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자, 각 항목의 백분율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백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표에서 주는 요 인원으로는 우리가 그 원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합계와 총 인원과 각 과목별 이 학생 수를 보면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백분율을 구해서, 자, 우리가 맞게 구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뭐를 그어? 선을 그어서 영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각각 선을 그어서 나눠주고 여기를 뭐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각 항목의 내용, 그러니까 이 항목이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써주고 백분율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그래프에 제목을 써주면 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면은 민지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식품별로 지출한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표를 보고 원그래프를 완성해 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과일과 쌀까지는 표시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기와 채소, 기타를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뭘 해야 돼요? 고기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봐야겠죠. 100분의 여기는 20이죠. 근데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얘랑 얘가 편하게 그냥 1대1로 약분이 되네요. 그럼 요거는 그냥 20%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 고기 이거 자체가 그냥 백분율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왜? 어차피 분자 그대로 오잖아. 그죠? 지금. 그럼 이제 그려봅시다.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 고기는 20%니까 몇 칸? 한 칸에 지금 5%짜리네요. 그죠? 그래서 25%가 5칸이니까 고기는 4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채소는 3칸.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고기 이렇게 써줘야 돼요. 고기 20%. 그죠? 다음 위에다가는 여기는 채소 15. 그 다음에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 빼서 기타 5%. 그죠? 여기도 퍼센트가 빠졌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로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자, 선생님이 좀 새로운 장비를 샀더니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빵과 과일의 백분율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바로 구해봅시다. 우리 빵은 전체 200 중에 좋아하는 학생 수가 60명이야.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해줘서 백분율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몇 퍼센트? 30%. 자, 과일은 200분의 몇? 30 곱하기 100 하면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 15. 그래서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빵은 몇 퍼센트? 여기는 30. 여기는 몇? 15. 자, 35, 30, 20, 15를 다 더하면 당연히 100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50, 이렇게 50이니까. 그래서 빵은 몇 퍼센트? 30%, 과일은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원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떡볶이는 몇 칸? 7칸을 가져가야겠네. 그죠?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가 5칸, 6칸, 7칸.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떡볶이를 먼저 자, 이렇게 그어주고, 빵은 6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의 뭐 시계 같죠? 그죠? 자, 과자는 4칸.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3칸이 과일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항목 이름을 써줍시다. 여기다가 떡볶이. 아이고. 떡볶이 35%. 그죠? 자, 여기는 빵. 그죠? 여기는 30. 다음 여기는 과자 몇 퍼센트? 20. 여기는 과일. 여기는 15%. 그죠? 그 다음에 색칠을, 자, 떡볶이는 우리 매운 색깔이니까 빨간색. 그죠? 빵은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과자는, 선생님은 과자 중에서 홈런볼을 제일 좋아하니까 연두색으로 할게요. 과일은 우리 뭐 바나나 제일 좋아하나?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단원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 D그래프를 배웠잖아요. 여기 그죠? D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도 배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만 여태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배운 게 다 작성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에서 역으로 뭐예요? 작성돼 있는 걸 보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표를 보고 뭘 구했어요? 백분율을 구했죠. 그죠? 표를 보고 백분율을 구했었는데 2번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백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 항목별 백분율을 가지고 그 값을 구하는 값. 그죠? 우리가 지난 단원, 그러니까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뭐예요? 어떤 집단에서 뭐 이 집단에 400명이 있으면, 그죠? 어떤 집단에서 400명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 집단에서 뭐 남자의 비율이 30%다 그랬으면은 여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30%가 100을 곱해서 30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자,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 어떤 항목에다 곱할 건 비율이어야 돼요.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로 바꾸는 과정이 뭐였어요? 백분율로 바꾸는 과정이 뭐였어요?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이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돌아오기 위해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아오기 위해선 나누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게 지금 뭐야? 요것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면 백분율이 지금 얘가 30%면 그죠? 얘가 만약에 3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비율은 나누기 100을 하면 약분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100분의 30이라고 써주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35페이지.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이고 몇 %입니까? 제일 보니까 제일 길이가 긴 게 요거 파란색 축구네요. 그럼 여기다가 축구 그죠? 몇 %야? 36%. 자,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이 7%라면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영이 지금 몇 %야? 수영은 14%고, 그죠? 이게 몇 명? 7명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을 구하랬으니까 피구는 몇 %예요? 28%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곱하기 2가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명? 14명. 7이 14니까요. 14명. 자, 다음 원그래프를 풀어보자, 이제. 그럼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차전놀이를 좋아하는 학생, 차전놀이, 그죠? 수의 몇 배입니까? 그랬어요. 자, 제기는 48%니까요. 그죠? 자, 차전놀이는 몇 %? 12%니까 우리가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백분율이 4배면 그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차전놀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4배가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여기는 뭐 학생 수도 당연히 4배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구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백분율이 2배면 여기 학생 수도 2배.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랬는데 학생이 몇 명이야? 50명이야, 전체가.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제기차기는 48%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50명 중에서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48%니까 우리가 곱하기 할 때는 뭘로 해줘야 된다고? 백분율인 48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해요? 백분율을 비율로 다시 바꿔줘야 돼. 여기 나누기 100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분의 48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1로 약분이 되죠. 50 곱하기 2가 100이니까. 그럼 여기는 2가 약분이 되면서 24가 되고, 그러면은 24%겠네요. 그죠? 아니지. 퍼센트가 아니라 명이죠. 명. 24명. 그래서 여기는 24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단원에선 무엇을 학습할 거냐면, 자, 그래프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이런 식으로 있는 이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3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배웠어요. 어떤 종류? 1번 그림 그래프, 그죠? 다음에 2번 띠 그래프, 3번 원 그래프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 3가지를 배웠는데, 자, 그러면 각각 그래프가 내가 저 친구보다 뛰어난 게 뭐다라는 장점이 있고, 내가 저 친구보다 모자란 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각각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배운 3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2가지 친구는 뭐예요? 이게 뭐야? 내가 뭔가 우리가 배운 적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별도로 설명을 해줄게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충 설명만 해줄게요. 어떤 모양인지. 막대 그래프는, 자,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있을 때 항목별로 높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3개만 딱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으면 각각의 높이를 다르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A가 뭐 요 정도 높이를 차지하고 B는 뭐 한 이 정도 차지하고 C는 자 요거 한 이 정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길이,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위로 섰기 때문에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래 막대 그래프는 그죠? 막대 그래프는 띠 그래프랑 뭐가 다르냐면 띠 그래프는 세로로 전개되는 거예요. 세로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띠 그래프는 이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막대 그래프는 요 위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높이, 뭐 세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를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 봅시다. 여기도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선생님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을 수 있겠죠. 선이 꺾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는 뭐다?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요 위에를 이렇게 이어둔 거. 오케이. 막대 그래프는 띠 그래프랑 비슷한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막대를 세워서 표현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림 그래프의 장점은 뭐냐면 나 이런 게 뛰어나. 뭐야? 그림 그래프는 나는 그림의 크기와 수로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은 그림이 겁나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건 그 그림 수가 많다고 해서 다 많은 게 아니에요. 큰 거, 자 봐봐요. 여기도 이 조그만 자전거보다 큰 자전거가 많아야 많은 건데 이거는 하나 있고 이거는 막 7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조그만 거는 10, 그죠? 큰 거는 100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한눈에 띄지는 않는다. 뭐 한 번에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한눈에 그렇게 막 띄지는 않고요. 뭐 자료의 특징, 뭐 지금 여 위에서도 권역별 자전거 도로 현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림인 자전거를 사용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이에요. 자, 그림 그래프랑 뭐가 달라? 그림 그래프는 수로 표현한 거고 띠 그래프는 비율로, 백분율이죠. 백분율, 그죠? 비율로 표현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 개의 띠 그래프로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기 편하죠. 알기가 편하죠. 그죠? 왜냐면 길이로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왜요? 피자 크기, 그죠? 피자 한 조각 크기. 그래서 작은 비율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요렇게, 그죠? 이 정도로 보이는데 왜냐면 이렇게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봐봐, 이게 안 좋단 말이야, 이거. 여기도 뭐 비슷하게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작은 비율까지 표현할 수 있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보다 더 크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로 풀어봅시다. 표를 완성해보세요. 그랬으니까 자, 싱싱은 큰 거가 지금 뭐예요? 큰 거가 1000상자, 작은 게 100상자네요.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싱싱이 큰 거 2개, 작은 거 4개라 2400. 만나는 큰 거 3개. 그죠? 큰 거 3개, 작은 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6개니까 3600. 그죠? 자, 달콤은 4200. 아삭은
1800. 봐봐요. 아삭이 많아 보이지만 큰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6000. 그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이것도 6000이네요. 그러면은 도합 12000이 되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해봅시다. 백분율은 12000분의 2400. 자, 싱싱 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공 두 개를 그냥 공통적으로 띄워줘도 돼요. 그러니까 120분의 24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모 분자 둘 다 공평하게 떼줬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쉽게 계산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20으로 나누면 6이고 여기는 5예요. 그래서 6, 1은 6이고 6, 4, 24에서 5, 4, 20. 아하, 여기는 몇 퍼센트? 20%.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12000분의 3600으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120분의 36 이런 식으로 공 두 개씩 떼고 공평하게 시작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6 똑같이 5 되고, 아, 이거는 뭐야? 6으로 나눈 다음에 5를 곱해주면 되는 방식이네요. 그죠? 여기 30. 그죠? 그 달콤은 얼마? 달콤은 여기 7이니까 이거 여기가 7이 되겠죠. 42가 올라오면서 7. 7로 35.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죠. 18이 올라가면 6으로 약분했을 때 3, 5, 15가 된다는 거. 합쳐서 당연히 100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싱싱은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예요. 그럼 선생님이 쉽게 그리는 거 보여줄게요. 한 여기를. 자, 2400이니까 지금 요거 한 칸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000을 5로 나누면 얼마? 200이야. 한 칸에 200인 거예요. 그럼 2400이니까 싱싱이 두 칸까지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240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3600이네. 만나는. 그죠? 그럼 만나는 3600이니까 3칸. 3000 이상에서 여기서 3칸 이렇게. 그죠? 달콤은요. 달콤은 4200이니까 여기.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아삭은 18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원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원그래프로 나타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구해봅시다. 자, 싱싱은 20%.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어져야 되고, 만나가 30. 그러면 30이니까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아, 그럼 여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달콤은 35%니까 7칸이죠. 7칸이면 어디 여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싱싱, 여기가 만나,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달콤.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아삭. 그죠? 그래서 색칠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달콤은 뭐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만나는 뭐 이 색깔로, 그 다음에 싱싱은 이 색깔. 그죠? 그 다음에 다 다른 색깔로 칠해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자, 됐고, 과수원별 사과 생성량의 많고 적음을 그림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림의 크기는 무조건 뭐예요? 그림의 크기는 뭐예요? 그림의 크기 바로 요거죠. 요거. 자,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보면은, 자, 그림의 크기로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림의 크기. 자, 당연히 그림 그래프죠. 그림이 크기니까 그림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만나가수원의 사과 생산량의 비율이 아삭가수원. 자, 만나와 여기 있는 만나와 아삭가수원의 비율이 몇 배인지 알기 쉬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몇 배다 알기 쉬운 거는 무슨 그래프? 자, 여기 알고 있듯이 뭐예요? 몇 배인지, 그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원그래프예요. 왜? 조각 크기가 몇 칸이냐가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그래프가 돼야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표를 완성해 보세요.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각각 100분율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40분의 얼마? 피자는 1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여기 2로 20으로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이제 5가 되니까 5, 5, 25. 그래서 햄버거는 30%, 피자는 25%. 그죠? 그래서 떡볶이 보자. 떡볶이는 40분의 8이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 2로 나누고 해서 5, 8에 40. 아니. 여기가 이렇게 마저 해줘야 되니까. 그죠? 20%네, 20%. 여기가 20. 그죠? 그럼 여기도 20. 자, 김밥은요, 40분의 5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2,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얼마? 12.5%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2.5거든요. 그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네. 그죠? 그럼 12.5%. 그래서 여기도 12.5%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요 문제는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자, 그래프 해석하기. 해석해 봅시다. 저축 또는 식품비로 쓴 생활비는 전체의 몇 %예요? 저축 또는 식품비니까 둘이 합쳐서 얼마? 50이죠. 그래서 50%. 한 달 동안 쓴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교육비로 쓴 돈, 교육비가 30%니까 어떻게 해요? 200 전체에서 우리가 저 100분율을 비율로 바꿔주는 방식을 채택한 다음에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30 나누기 100을 해준 100분의 30. 계산하기 편하네요. 그죠? 얼마예요? 3이 60. 그러니까 뭐예요? 단위로 선생님이 지금 만원으로 계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식품비의 반을 줄여서 저축을 더 한다면 저축의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자, 식품비가 몇 프로예요? 25%.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2를 한다면 몇 %입니까? 12.5%가 돼요. 자, 그러면 저축도 원래 뭐였어요? 저축이 25%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12.5%를 더 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37.5%가 되겠죠. 그래서 비율은 37.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 비교해 봅시다. 학생 수가 자, 큰 게 1000명, 작은 게 100명이니까 그죠? 큰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나는 그러면은 큰 거 하나 있으니까 1000, 다는 작은 거만 4개 있으니까 400, 라는 1400이네요. 그죠? 그럼 합계가 2200, 2600, 4000. 그죠? 100분율의 합은 항상 100이어야 되고,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이 공 2개씩 떼고 시작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가한마을부터 빠르게 구해봅시다, 우리. 자, 공 2개씩 뗐으니까 40분의 12에 곱하기 100. 그럼 여기는 20으로 나누면 2, 여기는 5가 되고, 그럼 여기는 3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마을은 어떻게 돼요? 나마을은 자, 40분의 10이에요. 그죠? 곱하기 100. 그죠? 그럼 여기가 20분의 2, 5 해서 50. 아니 자꾸 실수하네 선생님.
요거 먼저 해주고, 그죠? 25%. 그 다음에 여기는 뗐으니까 다마을은 14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 2에 여기 또 2 되고 여기는 5가 되니까 몇 퍼센트? 10%. 그죠? 자, 여기 14짜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여기 2, 5, 여기 1, 7 해서 5, 7에 35. 그죠? 그래서 여기는 25, 여기는 10, 여기는 35예요. 그죠? 그래서 명수를 우리가 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 그랬으니까 해봅시다. 가마을은 1200명이야. 그럼 요거 지금 한 칸에 100명이네요. 그죠? 100명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 그죠? 500 차이 나는 거예요. 5칸이니까 한 칸에 100명. 그러면 여기에 어디? 가마을은 요렇게 1200, 1300으로 됐네. 요렇게. 그죠? 1200. 그죠? 그 다음에 나마을은 1000. 그럼 어디? 여기. 그죠? 엥. 색깔이 왜 안 바뀌었지? 자, 여기. 이렇게. 그죠? 1000. 그 다음 다마을은 400명이네. 오, 이거 어렵다. 그죠? 어렵다. 여기, 여기. 그렇지. 됐어. 자, 그 다음 라마을은 1400명. 그럼 여기 5 바로 1500 바로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D그래프는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줘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그 표에 있는 숫자로 해줬지만 D그래프는 여기는 자, 백분율이 30짜리니까 여기 30, 그죠? 그 다음에 25니까 55, 그 다음은 10이죠. 다마을은 그럼 65 이렇게 차근차근 더해 나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라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가마을 30%, 여기는 나마을, 그죠? 25%, 여기가 다마을 10%, 그죠? 라마을은 몇 퍼센트예요? 라 35%, 그죠? 그래서 색칠도 좀 해줍시다. 우리 색칠도 좀 해줍시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을은 이 색깔로 해주자. 아니다. 저 위에랑 똑같은 색깔로 합시다. 우리 저 막대 그래프. 자, 해서 가마을은 선생님 연두색으로 했고 나마을은 분홍색. 디테일해야죠. 그죠? 다마을은 주황색. 그죠? 자, 라마을은 파란색. 됐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그래프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죠? 자, 뭘 알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배운 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건지부터 얘기를 하고 할게요. 다음 시간엔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좀 풀어줄 거예요. 오늘 수업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유형을 이렇게 쭉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응용력 기르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응용력 기르기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쫙 풀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여러가지 그래프 단원이 이제 끝났어요. 개념적인 수업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학습한 내용은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프의 종류. 자,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그래프별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작성을 하기 위해선 그래프별 특징들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숙지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성까지 했으면 이제 뭐도 알아야 돼? 우리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을 알면 돌아오는 길도 알아야 되듯이 뭘 알아야 돼요? 해석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비율과
그리고 백분율.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똑같이 특징을 또 알아야겠죠.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특징 숙지가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가지 그래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숙제가 따로 나갈게요. 숙제. 자, 숙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숙제. 숙제는 자, 기본 응용. 문제 유형 숙제는 선생님이 다음에 내줄게요. 자, 기본 응용 페이지 몇 쪽까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대가 원그래프 빼고 선생님이 다 풀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숙제는 나머지 문제를 다 푸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응용 141페이지까지. 그래서 141페이지까지 모두 다 풀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뭐 문제 유형이랑 나머지 문제 유형이랑 요 기본 응용 여기 응용력 다지기부터 해서 단원 마무리까지의 숙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 강의에서 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지루한 수학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도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자, 이제 진짜 끝냅시다. 수고했어요. 안녕.